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여보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72세 박 선생님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300명이 넘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다는 그 이상한 외로움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전 외롭지 않아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고 삽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건강이라고 하시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70을 넘기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 외롭다는 건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 몰라서입니다. 연락처에 이름은 가득한데 정작 이 사람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70이 넘어보면 알게 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갑니다. 손주들도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지죠. 명절에도 다들 바빠서 먼저 일어납니다. 생일에도 문자 한 줄 받으면 다행입니다.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내 곁에 남은 건 오직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단 몇 명뿐이라는 것을요. 그것도 그 몇 명이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건강, 경제 상태,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모든 것을 기록했죠. 그리고 75년이 지난 후 연구진은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노년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만든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치매에도 덜 걸린다는 겁니다. 관계가 곧 약이고 관계가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관계의 질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 연락처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줄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보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박 선생님은 올해 72이 되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후에도 박 선생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동창회 모임, 목요일은 등산 동호회, 금요일은 옛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 주말에는 경조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조금 봉투는 늘 서랍에 준비되어 있었고 작은 수첩에는 모임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지. 그게 박 선생님의 평생 신조였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셨고 누가 연락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왠지 모를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드셨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사람들과 두어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정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고개 끄덕이고 건배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작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리며 박 선생님은 중얼거렸습니다. 300명이 넘네. 300명이. 가족, 친척, 옛 직장 동료, 동창, 동호회 사람들, 경조사에서 알게 된 사람들. 이름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이 중에서 진짜 전화를 걸 사람은 몇 명일까? 가족 빼고, 업무상 알게 된 사람 빼고, 그냥 아는 사람 빼고, 진짜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전화해서 요즘 내가 좀 힘들어라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1명, 2명, 3명. 손가락으로 세다가 박 선생님은 멈췄습니다. 5명도 안 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2명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은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외로움. 300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담실을 찾아오신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예전엔 즐거웠는데 요즘은 의무처럼 느껴진다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 피로라고 부릅니다. 관계의 양은 많지만 질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공허하고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처럼 외로운 상태. 이게 바로 관계 피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 피로가 우리를 진짜 외로움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느라 정작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연락을 유지하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모임에 참석하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박 선생님처럼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계십니다. 관계의 수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착각,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기억해달라는 불안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노년의 진짜 행복은 관계의 수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관계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잘못된 것을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고, 사람을 많이 알아야 힘이 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 곁에 남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적은 사람들이 바로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박 선생님은 그날 이후 조용히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내기로.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그 답이 당신의 관계 상태를 말해줍니다. 70세 이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는 게 무섭다고,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 아들은 의사, 누구 딸은 대기업.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하든 누가 한마디씩 한답니다. 밝은색 옷을 입으면 나이에 맞지 않다고 하고, 여행을 가면 돈이 많나 보다고 비꼬고, 집에만 있으면 소극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친구들인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만나기 전부터 긴장되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만나지만 사실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캐묻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집이 얼마인지, 자식들이 뭘 하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 자체를 봐줍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적 경청이라 부릅니다. 비판 없이 들어주는 태도, 평가 없이 받아주는 자세. 이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고. 평가받지 않을 때, 비판받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몇 달 후 다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얼굴이 환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를 40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되고,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고, 무엇보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답니다. 같이 있으면 편한 친구, 그게 진짜라고 이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숨이 편해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좋은 관계입니다. 반대로 대화 후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하게 된다면,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그 관계는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친구 만나고 나면 우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 친구가 조언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넌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말들을요. 그건 조언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조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들어줍니다. 진짜 친구는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공감해 줍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판단 없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너는 지금 그대로 충분히 괜찮아. 이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업무 능력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평가받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런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 관계에서도 여전히 평가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 앞에서는 그런 잣대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을 자랑할 필요도, 행복한 척할 필요도,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환영받는 곳,
그게 진짜 친구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3명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숨 쉬기가 편한 사람, 내가 뭘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이름이 쉽게 떠오르나요? 만약 떠오른다면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친구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내가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의 삶을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러면 어느새 당신 곁에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먼저 진짜 친구가 되어주면 그 사람도 당신의 진짜 친구가 됩니다. 좋은 관계는 말이 끊겨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친구끼리 만났는데 말이 없으면 어색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해야 하고 침묵은 어색한 것이고 대화가 끊기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말을 이어가지 않아도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친구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 친구와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처음엔 할 말이 많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으니 신기하게도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가끔 한마디씩 주고받고 그게 전부였는데 너무 편안했답니다. 헤어질 때 그 어르신은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오늘 만나서 별로 이야기도 안 했는데 괜찮았냐고.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서 더 좋았다고,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동반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짝지어주고 아무 말 없이 10분간 함께 앉아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나자 사람들의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이 2배로 높아진 겁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을 채워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착각합니다. 침묵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빨리 뭔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 계속 웃고 떠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진짜 편한 관계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 눈을 마주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진짜 친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힘들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캐묻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셔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오히려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갈 때 친구는 이렇게만 말했답니다. 내일 또 올게. 그리고 정말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여전히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이 편한 관계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뭔가 보여주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건 평생 갑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침묵이 편한 사람이 있나요?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평생 친구입니다. 만약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친구를 만났을 때 계속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끔 침묵이 흐르면 그냥 그 침묵을 받아들이세요. 어색해하지 말고, 억지로 말을 꺼내지 말고, 그냥 함께 있으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친구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느껴진다는 걸. 잘 나갈 때는 곁에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그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축하한다고, 부럽다고,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약속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습니다. 그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구나. 나는 인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그때 주변을 둘러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걸.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새 혼자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내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냥 좋을 때만 함께한 사람들이었구나. 어려울 때 남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친구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셨는데 그 시절엔 정말 사람이 많았답니다. 식사 약속도 끊이지 않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답니다. 하나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때 정말 외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사업할 때는 바빠서 자주 못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했답니다. 매주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고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줬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도 그 친구와 매주 만난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만이 진짜 친구였다고,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이를 위기 동반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위기 시 곁에 있어주는 친구는 단순히 심리적 위로만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힘든 시기, 누군가의 한마디 위로가 몇 달치 약보다 강한 회복 효과를 준다는 뜻입니다. 한 여사님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친구 한 분이 매일 전화를 해줬다고 합니다. 긴 통화는 아니었답니다. 그냥 오늘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그런 짧은 안부였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지만 그 전화를 받으면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가장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위기 때 필요한 건 거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돈도 조언도 해답도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 혼자입니다. 평소에 알던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좋을 때만 관계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자리, 좋은 소식, 행복한 순간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는 어려울 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혹시 마음에 남은 친구가 있나요? 한동안 연락 못했지만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는 친구. 힘들었던 그때 곁에 있어줬던 친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큰 힘이 됐던 친구.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할 날입니다. 너무 오래 연락 안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을 연락 안 해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합니다. 오늘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그때 도움받아서 정말 고마웠다고.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줬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불편해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피했나요? 남의 어려움은 불편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때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완벽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짧은 방문,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기는 더 자주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외로움의 문제. 그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친구가 힘들 때 도망가지 마세요. 불편하더라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도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그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위기 때 곁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친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런 친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세요. 모든 인연이 소중하진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인연은 다 소중한 거 아닌가요?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관계를 끊지 말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관계를 붙잡고 삽니다. 편하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나면 지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냥 참고 만납니다. 인연이니까, 정이 있으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연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남겨야 할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관계가 많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연락처가 많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감정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쏟을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쏟을 여력이 사라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관계를 끊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직장 동료, 동호회 사람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명절 때마다 안부 문자를 보내고 생일 때마다 축하 전화를 하고 경조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정작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상대도 나를 위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고 나니 허무함이 밀려왔답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일방적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는 받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결심했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상대가 서운해하면 어쩌나 괜히 적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씩 정리했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전화했던 사람들에게 이번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었구나. 처음엔 섭섭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이 사라지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가? 이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웃음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만약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당하는 느낌, 평가받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이용당하는 느낌. 이런 감정이 든다면 그 관계는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가?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내가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많아집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상대는 당연하게 받기만 합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진짜 좋은 관계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새로운 걸 배우게 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남 흉보기 바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의 아니오가 많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게 꼭 싸우거나 선언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억지로 만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관계를 비우니 마음의 평화가 들어온다는 걸. 한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명이 넘던 연락처를 10명으로 줄였답니다. 처음엔 외롭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답니다.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운 약속도 없고,
그냥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니까 정말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10명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졌답니다. 많은 사람에게 얕게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적은 사람에게 깊게 마음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 귀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조용히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고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양쪽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의 관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나요? 아니면 불편하게 하나요? 그 답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겁니다. 관계를 비우면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행복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 연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시작되어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하며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75년이 지난 후 연구진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해서도 성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건 단 하나, 깊은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인생의 행복을 좌우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인맥이 넓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수가 아니라 깊이였다는 것을. 300명을 얕게 아는 것보다 3명을 깊게 아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 깊이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을 줘도, 아무리 자주 만나도 관계의 깊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이는 진심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주는 연습,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태도.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정말 많았는데 70이 넘고 나니 깨달았답니다.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그냥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달라졌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대신 적은 사람을 깊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단 한 사람과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몇 명과의 깊은 관계가 예전에 수백 명과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건강은 어때? 밥은 잘 챙겨 먹지? 이 짧은 문장이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의무적으로 거는 전화는 상대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궁금해서 거는 전화는 다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거는 전화. 그 진심이 전화선을 타고 전해집니다. 한 여사님은 매일 저녁 친구에게 전화를 건답니다. 긴 통화는 아닙니다.
5분, 길어야 10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뭐 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그냥 일상을 나눕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쌓여서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다고, 이 통화가 하루의 마침표가 된다고. 관계의 깊이는 특별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 작은 관심을 주고, 작은 마음을 나누고, 작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쌓여서 깊은 관계가 됩니다. 넓은 인맥보다 깊은 우정. 그 한 줄의 연결이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그 한 줄이 나를 잡아줍니다. 외로울 때 그 한 줄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수백 개의 얇은 줄보다 한 개의 튼튼한 줄이 더 강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친구가 많다고 자랑했는데 정작 아팠을 때 병원에 와준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한 명이 수백 명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그 어르신은 그 한 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관계의 수를 늘리려 하지 말고 관계의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 한두 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매일 작은 관심을 주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짧은 만남.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전해지면 관계는 저절로 깊어집니다. 하버드의 75년 연구가 증명했듯이 행복한 노년은 깊은 관계에서 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입니다. 오늘, 지금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게 깊은 관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내 곁에 남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집, 건강한 몸, 그리고 많은 친구.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고 나면 깨닫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적지만 깊은 것, 작지만 진실한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100명쯤 되는 줄 알았는데 70이 되고 보니 진짜 친구는 단 한 명이었답니다. 처음엔 서운했답니다. 99명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그동안 뭘 한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답니다. 그 한 명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 한 명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어르신은 지금 그 한 명의 친구와 거의 매일 통화를 한답니다. 길지 않은 통화지만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있기에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낀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돈도 언젠가는 줄어듭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쓰다 보면 줄어듭니다.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퇴직하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약해집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몸은 늙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따뜻한 관계만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10년을 함께한 친구보다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보다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더 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그게 관계의 힘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유일한 것.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 연락처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세어보세요. 휴대폰을 열어서 연락처를 보지 마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누구를 생각할 때 가슴이 따뜻해지나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되나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편안한가요? 그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어도 괜찮고, 두 명이어도 좋고, 세 명이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따뜻한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그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상대도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서로의 고마움이 오가는 관계, 그게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진짜 행복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계를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는 것보다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것보다 아플 때 걱정해 줄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70대가 되고 나서야 깨달은 진짜 친구의 조건.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침묵이 편한 사람, 위기 때 곁에 남는 사람. 그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성공입니다. 그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당연한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힘들지 않은 관계,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오늘 꼭 연락하세요.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세요.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평가하지 않고 침묵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러면 어느새 당신에게도 그런 친구가 생길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에게 진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과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친구를 찾았다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워봅시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인생은 성공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고맙다고,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